올백 14페이지 펴보자. 국회 할 거야, 오늘은 국회. 쉬워. 쉬운데 어려워. 배울 게 엄청 많아. 그리고 한 문제 상관으로 보기 다 다르고요. 지금 한 거 고등학교 가도 그대로 쓰입니다. 지금 한 번 확실하게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편한 단원이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국가기관 중에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이 있는데 처음으로 할 게 뭐냐면 국회야. 그러면 국회가 뭐 하는 데야? 국회는 법 만드는 거. 오케이. 그거 유식한 말로 바꿔보자. 그렇죠.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입법기관이야. 그럼 그 법을 누가 만드는데요?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이 좀 애매한데. 다시. 국민. 그렇지. 국민. 우리가 다 모여서 하면 좋은데 국민이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뽑아? 국회의원을 뽑아서 나의 권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거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 됐노? 국민들이 다 직접 참여를 한다고 했지? 그래 직접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를 두고 대의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건거라. 그러면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다. 법을 정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몇 개야? 3개. 그래서 뭐라 부르지? 상권분리. 서로가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다. 이게 국회의 기본이야. 그러면 국회의 목적은 뭐라고 적혀있노? 누구를 위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국회야. 그럼 국회 안에 아까 누가 있다고 했지? 국민이 있어 국회 안에? 국회 안에 누가 있어?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서 뽑은 사람인데?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았어. 그럼 국회의원이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우리가 너가 선거한 거 있잖아. 엄마나 아빠 어릴 때 선거할 때 따라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따라 들어가게 했는데 따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애들 넣으면서 엄마 2번 찍었지? 이라고 있죠. 우리 엄마요 3번 찍었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 공개 투표 됐던 거죠. 그러면서 또 연예인들이 자기 투표한 용지 막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비밀 선거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해. 나는 우리 애들 아마 7살 뭐 이때쯤 아마 데리고 들어간 적 있어. 쌤 딸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와가지고 아빠 엄마 2번 찍었어. 쌤 박근혜 아빠는 몇 번 찍었죠. 찍었어? 옛날에 7살 때. 7살이 박근혜. 7살 이때 뭐 그럴 때 이명박. 그러니까 문제는 저것끼리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몇 번, 저 아빠는 몇 번 많이 공개 선거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다시는 애들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부모님 있으면 말. 근데 7살 전이었는 것 같다. 애가 글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방금 내가 1번, 2번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 선거철 되면 막 프랭카드 걸리고 누구 뭐 이렇게 적히잖아. 그럼 그 사람을 뽑잖아. 그거를 뭐라냐면 우리 지역에서 뽑는 지역구 의원이야. 이거는 그 사람을 보고 뽑는 거야. 그 사람은 각 구에서 뽑는 거고. 그럼 이제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비례대표가 있어. 비례대표는요 그 당을 찍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가면 뭐 1번에 민주당, 그때는 뭐 한나라당, 국민의힘 당이 있잖아. 그러면 투표를 2개 하는 거지. 이 사람을 보고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당을 보고 하나를 찍어. 그러면 사람은 그 지역에서 1등으로 된 사람이 당선되는 거지. 그러면 당은 어떻게 하냐면 전국의 1번표를 다 모으고 전국의 2번표를 다 모아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몇 분의 몇을 1번이 하고 몇 분의 몇을 2번이 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라. 비례적으로 나누는 거라. 그래서 이게 비례대표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은 근데 우리가 한 번씩 보면 민주노동당이 나는데 보면 그 사람이 안 된 것 같은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 있다. 이 사람은 그 당의 득표율로 비례대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당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노? 내가 당을 뽑았다 이가. 그럼 그 당에서는 순서가 쫙 정해져 있다. 그 당 내에서 등수가 쫙 매겨져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10%를 가져오면 2명이 될 수 있으면 1번, 2번까지 되고 50%를 가져왔다. 그러면 60번까지 우리 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번호 순서를 딱 정해놨는 거라. 그래서 당의 득표수가 많으면 자기 당의 비례대표 순서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마치 요렇게 하는 것이 비례대표 의원이야. 자, 지역구 의원은 사람을 뽑는 거, 비례대표는 정당을 뽑는 거. 됐나요?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일까? 200명. 그렇죠. 200명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요새 보면은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자. 아니면 줄이자. 말 많잖아. 자, 늘리자는 사람은요. 불만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들 월급을 깎자. 월급을 깎고 인원수를 늘리자고 이야기하고 줄이자는 사람은 지금 돈 너무 많이 나간다. 국회의원 인원수를 줄이자.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
뭐 국회의원이 너한테 큰 영향을 줍니까? 아니요. 요새 우리 영향 많이 주던데 요즘 뭐 플래카드 많이 붙었더라 이가? 맞아요. 뭐 붙었던데요? 이상한 동은 아줌마. 그렇죠. 원이 좀 사회에 관심 있는데 동읍. 동읍 국가 산단 이래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맙습니다. 막 이런 거 붙어있는 거 안 봤어? 그 버스 타고 가는 거 봤어요. 그렇죠. 요 군데군데 우리 지금 뭐 국회의원이 자기가 했다고 막 붙여놨더라 이가? 맞아요. 너그 동네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네. 맞잖아요 진짜. 아닙니다. 자 이게 국회의원 그럼 국회의원 한 번 내면 몇 년? 4년. 4년 합니다. 4년.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럼 대통령은 한 번 하고 나면 못해. 근데 국회의원은 계속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 직업이 국회의원인 사람이 있다. 5선 국회의원이면 5번 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몇 년 동안 한다는 이야기고. 20년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7선, 8선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30몇 년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는 중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가 좋다고 이야기하냐면요. 국회 그 안에서, 그런 하던데요, 카드라 이런 거 막 이야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뭐 살인이나 폭력을 해서 체포되지 않는 이상은 국회 회기 기간 동안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잡혀가지 않아. 그래서 국회의원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국회의원이 있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200명 정도 된다고 했지. 그 사람들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하는 제일 큰 일이 뭘까? 국회의원이 하는 제일 큰 일이 아까 뭐라고 했노? 법을 만든다고 했지? 그래, 법을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될까, 이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하루가 아니고 한 번 열리는 본회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열린다 해서 정기회. 여기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국회 장면 나오고 의자 이렇게 쫙 앉아있고 국회의원들 뺑 둘러 앉아있는 장면 뉴스에 나옵니다. 오늘 법 앞에 나와서 누가 발표하고 그런 장면들, 그게 국회 본회의 장면이야. 요 장면인데요. 요거 매년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 그럼 그거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그거 말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다시 요구를 할 수 있어. 소집해달라고. 그것도 안 되면 국회의원들이 이건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가 모여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국회의원 제적의원인데 제적의원 뜻이 뭐야? 야, 너는 학교에 가면 제적 인원이 있거든. 무슨 뜻이냐면 그 참관. 아니 전체 출석부에 올라있는 너그 반 학생 수. 제적 학생 수야. 제는 봐봐라 있을 제자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까 정원 수 있지? 그 정원 우리 만약에 200명이라 치면 4분의 1이 뭐 몇 명이고? 50명 정도가 회의를 소집하자 이러면 소집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건 임시회가 되는 거지. 정해진 날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요거 할 때는 보면 우리도 뉴스에 나오더라 이가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한 번씩 그 공개했는데 보면 국회의원이 폰 들고 뭐 이상한 거 보고 있고 이래갖고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은 이 쫙 땡겨보면 다 보이잖아. 국회의원이 뭐 하고 있는지 쓸데없는 거 보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러면 자 일단은 여기서 법을 정하는데 1년에 한 번 국회의원들이 모여. 그런데 법을 통과시키려면 몇 명이 모여야 되느냐?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모여야 돼. 자, 제적위원 200명이라 치면 일단 몇 명이 출석해야 되겠노? 100명, 100 과반수 출석이니까 100명은 출석해야 됩니다. 200명이 넘으면 101명 돼야 되겠지?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해서 그 다음에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반이 넘어야 돼. 그러면 51명이 돼야 되겠다. 과반수니까 그지? 반이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로서 통과가 되면 그 법이 정해지는 거라. 보통의 법은 그래. 근데 중요한 법, 뭐 헌법이라는 이런 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기 말하는 법은 우리가 입법으로 세우는 보통의 법률을 말합니다. 자, 선우 몇 명? 본회의는 일단 열리려면 몇 명이 출석해야 된다고? 103명. 아니 200명이 하지 말고 말로 과반수 출석. 제적의원회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려고 하면 출석의원회 과반수. 그래서 우리가 100명으로 이제 200명으로 연습을 해본 거고요. 제적의원회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의원회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 입법으로 통과가 돼. 됐나요? 근데 이 법을 정하는데 오늘 이제 이 법을 처음으로 들은 국회의원들 보고 니 찬성이가 반대가 물어보면 알 수 있겠나? 그거 안 되겠지. 그래서 미리 좀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의논을 해. 그리고 이 법이 괜찮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안건으로 올리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를 200명이 다 모여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토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의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복지부에서는 그 국회 안에도 그런 각각의 부서가 있어. 우리 보면 정규 학생회에 가면은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각 부가 있잖아.
예. 그럼 또 각 반에 가면 자 정교 문화부가 있으면 반에 가면 또 문화부가 있지. 그것처럼 국회 안에도 각각 전문가 분야들이 있는 거라. 그 분야의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그게 요거 괜찮다. 그러면 전체 국회의원들한테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건거라. 그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 본회의 가기 전에 한번 하는 그걸 뭐라 부른다? 위원회인데 요게 이제 항상 속해 있는 부서가 있어. 그냥 국회의원이 되면 어느 인가에는 포함돼야 돼. 그게 뭐냐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항상 상자다.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전문 분야별로 조직돼 있고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맨날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 아까 우리 저번에 뭐 이태원 참사 사면서 이런 거 넣었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 특별위원회를 일시적으로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먼저 의논을 해서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본회의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본회의에 올렸더니 본회의에 과반수 출석해서 출석 의원 과반수로 찬성이 됐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노?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까 이가? 예. 그러면 어떻게 알릴 건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이거를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식기관이야. 그거 말고 야 우리 학교 가면 동아리지 동아리. 동아리 같은 거는 관심 분야 같은 사람들 서로 친해지려고 취미 같은 사람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것처럼 국회 안에도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요거는 친목도모단체라고 보면 돼. 됐나요? 자 다시 국회 제일 큰 단체는 뭐라고? 본회의가 있고요. 본회의 가기 전에 거치는 데가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국회 제일 큰 권한이 뭐라고 했노? 법을 만든다고 했지? 예. 법을 만드는 거를 법률 제정이라고 이야기해. 그럼 뭐 기존에 있는 법을 고치는 거는 법률 개정이라고 이야기해. 고치는 거. 그럼 뭐 아까 법을 정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냐?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누가 요구를 해야 되겠네? 예. 맞나?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요구를 하거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혼합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라. 자 그럼 몇 명이 모여야 된다고 국회의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10명을 받아야 돼. 그 법을 하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법이 어느 분야인가 따라서 각 전문가한테 배당이 되겠지.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거를 의논을 해.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의논돼가지고 이거 올리자. 본회의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그러면 동그라미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된다. 누가? 대통령이 공포를 해. 그 나중에 되면 요 절차에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된 법은 대통령이 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대통령 권한에서 나올 겁니다. 국회가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두 번째 국회가 하는 일 또 하나는요. 국가 재정의 재자는 재산할 때 재자지. 그럼 뭐 나라의 살림살이야. 그럼 실제 나라의 살림은 누가 살까? 국회의원들이 살아? 나라의 살림은 정부에서 살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정부가 세금을 걷고 돈도 저거 쓰고 결산도 저거 하면 어떻게 되겠노 이거? 마음대로 아무데나 쓰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올해 여기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만큼 걷어야 됩니다 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짜. 그럼 그 예산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에서 요거 너무 많아 줄여. 요거는 좀 더 넣어. 요건 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를 쓰라고 정해줘. 그러면 실제로 정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살림을 살았겠지. 그래서 살림을 살고 나면 또 나중에 요렇게 요 돈을 요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만큼 돈을 걷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국회에서 다시 뭘 하냐면 결산 심사를 해. 그러니까 돈을 정부에서 쓰긴 하지만 정부 마음대로 쓰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라. 그거를 누가 한다고? 국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런 돈 말고 있잖아. 대통령이 무슨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자기 친척 막 앉히고 자기 아들 앉히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럴 때 국가가 공무원, 주요 공무원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돼 하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저번에 박근혜 탄핵 너거 봤나? 예. 촛불 시위할 때 박근혜는 주요 공무원 중에 최고 대통령이다 이거 그지? 그러니까 주요 공무원을 탄핵하자고 소추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런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하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두 번 했거든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에서 대통령 자르자고 한 번 했어. 근데 근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는 우리가 국회에서 자르자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자르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자른 건 아니고 국회에서 자르는 거를 요구한다 해서 이걸 뭐라 부른다고? 탄핵소추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나요? 자, 국회의 역할 아주 중요하다. 요거 오늘 이 페이지에서 문제 20문제 나올 수 있는 페이지야. 어떻게든 말 바꿔서 놉니다. 아까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이 발의한다.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출석의원 과반수가 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숫자 민감하게 틀린 보기로 나옵니다. 특히 창문중 앞말은 맞는데 뒷말을 구질구질하게 바꿔서 되는 문제 낸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옆에 15페이지 문제를 풉니다.